좀 아까 한글은 뜨셨잖아. 그 틀린 것만요. 띄었으면 글을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글을 읽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책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어떤 식, 어떤 종류요? 근데 내가 질문이 포괄적이어가지고, 그지? 그러니까 아마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쉽다고 할 수도 있고 어렵다고 할 수도 있고 또 내용이 있으면서 어려우면서 또 그런 것도 있고 청근하게 또 읽을 수 있고 뭐 평이하게 읽을 수 있고 등등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 같은데 문장이 좀 간결해야 하면서 뜻이 함축적이면서 의미가 있고 이러는 것이 아마 저는 좋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전혜린 책을 그렇게 좋아했었어. 문체가 좀 간결하면서. 일찍 죽었지. 오랜만에 보니까. 응? 오랜만에 이름 들어보니까. 전혜린 소리. 잊혀진 이름이었는데. 그 사람 참 죽을만 했을 것 같아. 그 느낌에. 왜 그러냐면 그런 천재지. 그 사람 거의 천재인데. 천재죠. 그 남편이 김철수 왜 그 전두환 브레인이야 서울대 그 법학 교수라서 브레인이 그랬었는데 전혜리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팬클럽 뭐 저기도 하고 회장인가 뭔가 하고 할 거 다 했으니까 별로 그렇게 그럴 것 같아요. 사람이 좀 그런 경지에 가면은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스파이프 먹고 죽을 정도의 그 용기가 쉽지가 않지. 대단한,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잔인해. 불같이 살았던 사람인 것 같고. 아무나 그런 생각. 그렇죠. 행동도 그렇고. 또 이청준 같은 사람도 제가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이청준 씨. 그 사람 좀 소재 같은 거는 거의 뭐 우리나라 토속적인 것을 많이 하면서 그러면서도 내용이 그 사람도 서울대 나왔던가 뭐 그랬을 거야. 호남 사람. 호남 사람이어서 아마 그 어릴 때 추억들이 많았을 것 같아. 그 호남 사람들이 확실히 예향이야. 좀 달라. 달라. 여러 가지로 달라. 그러니까 그 생각하는 거하고 표현하는 거. 그러면서도 의미가 좀 있고 어떤 주제가 좀 설정되어 있고. 제가 이런 말씀을 왜 하냐면은 제가 서론책을 꽤 많이 또 읽었고 또 많이 수집해서 보고 아마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만큼 많은 사람을 대했다 이것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처음에 한두 장 이렇게 번역해 본다든가 아니면은 더 단편적 이런 걸로 글을 대하다 보면은 이게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 글맛이 달라서 처음에 조금 어려워. 그 사람하고 호흡 맞추기 있어. 이런 걸 봤었을 때 어떤 것이 좋은가 이런 거에 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강기같이 좀 쉽고 막 이런 강기가 섭섭고 쉽고 이런 거를 좀 읽은 뒤에는 다른 책에서도 그런 얘기 하지만 강기가 버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해. 왜 그러냐면은 읽을 때는 이렇게 쉽고 저렇게 썼었는데 내용이 청근한 거야. 오히려 그 서보 송과정의 서보가 지금도 베스트셀러로 꼽히고 지금도 회자하고 거기는 간결하면서 내용이 함축적이에요. 물론 뭐 편협적인 거 이런 것은 좀 뭐 차치해도 좀 해두고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시대에 따라서 시대의 환경을 받으니까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아마 일제시대 살았으면 다 일제 같이 이렇게 동화하는 거가,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 친일파라고 하지만 나는 그런 걸 잘 모르겠어. 물론 긍지도 갖고 있고 그래야 되지만 글쎄 어떻게 봐야 될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우스운 얘기로 왜 해방 이후에 독립유공자들 뭐 이런 거 명부 작성하는데 어떤 신청 받아서 하는데 그 사람도 신청을 했는데 그 사람 이유가 자기는 그 독립군들한테 짜장을 팔았대. 그 먹여 살렸다는 거야. 그것도 빽 있으니까 그것도 됐어. 아무튼 근데 그러니까 그 웃기는 예 이렇게 한번 소개한 적 신문을 내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웃기는 거잖아, 그지? 근데 만약 그 사람이 일본 사람한테 짜장을 팔았었으면 친일파야. 관점이 그렇잖아, 그지? 그래서 이게 참 판단하기가 정말 어렵구나. 같은 행위를 해도. 그래서 그런 것은 아마 역사적 아픔이라고 그냥 말이 좀 이상한 쪽으로 갔는데 저는 원래 정치얘기 이런 걸 별로 하기 싫어해요. 좋아하지도 않고. 그 사람들마다 관점이 다르고 어떤 시각을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는데 그것은 그냥 내비두는 게 낫지. 그것을 뭐 왈가왈부하면은 밤을 새도 모자르니까 저는 뭐 정치 얘기는 별로 그거 싫어하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까닭은 저번에 그 구양순을 읽었었잖아요. 오늘은 저수량을 읽는데 아마 여러분도 좀 보셨으면 느끼겠지만 좀 어렵다는 생각이 좀 안 들어가요? 이것도 진짜 분명히 좋지 않나. 뭐 저것도 어렵고 이것도 다 어려워서 그것도 다 어렵다. 근데 저는 이게 보면은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는데 그 어렵다는 거를 제가 두 가지로 한번 이렇게 생각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좀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면 똑같은 말을 해도 머슴이 전달하는 거, 그러니까 양반이 머슴한테 전달해서 이렇게 누구한테 전달하라고 할 때 양반이 직접 그 사람한테 가서 똑같은 내용을 전달하는 거하고 그 머슴을 시켜가지고 머슴이 전달할 때 그 전달 내용하고 내용은 같지만 표현이 달라지니까 그 받아들이는 것도 좀 달라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가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네. 차이가 있겠죠. 제가 옛날에 누구지? 검현 선생 그 발표하고 검현 선생 딸 유소영이라고 있는데 유소영 씨 남편도 서울대 교수더라고요. 그때 소속하고 셋이 나랑 넷이 이렇게 서울로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오는 길에서 연구실에 같이 양주 한 병 먹고 그 남편도 술 좋아해서 그래가지고 소속하고도 같이 글도 쓰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유수영 술 먹는다고 막 그냥 야단치고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했었었는데 차 안에서 제가 유수영 씨한테 한번 물어봤어. 아버님 화내시고 아니면 어떤 생활담 그런 거 난 그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 그랬더니 욕 같은 것도 안 하시고 어떠시냐고 내가 한번 비스듬하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당신이 들어본 것 중에 제일 심한 욕은 그 사람 안 됐네 그거래. 그러니까 굉장히 점잖으신 거지, 그지? 그 검현 선생이 중국 간 것도 김구 선생이 거기 아마 검현 선생 집이 옛날에 뭐 잘 살았었으니까 거기서 한 끼 얻어먹고 갔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하룻밤을 지새우고 갔겠지.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좀 요시철도 걸리고 등등 해서 간 것 같아. 뭐 확실하지는 않은데 그런 유추해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해로 가고 하고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검현 선생은 굉장히 보면 이런
그 후일담 이런 것이 많잖아요. 사람들한테 잘하고 그 술 좋아하시고 또 해인사에서 여름이 되면 그냥 종이 뭐 몇 년씩 가져가가지고 거기서 하는데 거기 묵객도 있지만 그 화가들 또 문인들 해인사 그런 데가 많은가 봐. 그런 사람들이. 왜? 어서 오시라고 내 인사는. 왜? 아니 인사했더니 인사 받는데 수줍은가 봐요. 그런 인사도 봐.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네. 아니야 됐어. 그거 보고 인사하는 거 아니었어? 어떻게 가르쳤어 그거. 아유 눈치도 빨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서 그렇게 하면서 그 평생 거기 있는 그 사람들이 다 나중에 보면 유명한 사람들이야. 화가야 뭐 누구 이름 되면 다 유명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 교우하고 했었으니까 오히려 서야가들보다 그런 사람들하고 더 많은 기회를 했어. 그리고 사단에 별로 관여를 안 맞을 것 같아 내가 봐도. 왜냐면 여러분도 다 사단 생활하지만 검열생 같이 10몇 년간, 16년간 거기서 공부하고 집안 저렇게 하고 했었을 때 물론 국전 초기에는 이렇게 또 하려고 참여를 하고 그랬었지만 그 생활을 계속 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인사동 거기에 통문관 2층에 거기 얻어가지고 학생이나 가르치고 그냥 자기 작품하고 주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문인들이라든가 그 화가 유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만 많이 놀았지 사회가들하고 많이 안 놀았어. 임창 선생은 많이 갔다 왔고 말년에 그 원줄 선생님께 휠체어로 이렇게 해가지고 임창 선생 모셔 배로 이렇게 간 걸 내가 보고 같이 그래서 넷이서 거기 옥수수 먹고 한 그 기억이 아마 내가 제일 마지막인 것 같은데. 근데 좀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 소탈하시고 별 남 탓을 그렇게 안 하고 저게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것도 보면은 그 어떤 인격에서 나오는 거겠죠. 그러면서 말이 좀 깊더라고요.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한 말씀 하더라도 말이 좀 깊고 이렇게 그 허드로하고 그러지 않아. 고등학교 때인데 그런데 저 신세계에서 한번 개인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검은 선생님이 몰랐었지. 내가 뭐 아무튼 그때 돌아다니고 내가 할 때인데 그거 갔었어. 그랬더니 교복 입고 있는 거 한참 보는 거 보고서 뭐라고 그때 휠체어 이렇게 하셨는데 뭐 학생도 글씨 쓰나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열심히 보는 거 보니까 글씨 쓰는 것 같구만. 그래도 도록한 거 주셨어. 근데 그게 참 나한테는 기쁘지. 검은 선생님. 그래서 아마 더 좋아했는지도 몰라. 지금도 좋아하고. 아마 내가 제일 좋아할 것 같아. 검은 선생님. 좀 근대에서 내가 본 적이 있어. 그러니까 다시 좀 정리하자면은 근데 만약 검은 선생님은 내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고 하면 그때 저기 갔었을 때 학자는 아니야. 검은 선생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높은 한량이라고 볼 수 있을까? 말이 좀 표현이 쉽고 약간 좀 애매할 수가 있는데 중국 가서도 거기 좀 돈 있으니까 거기 좀 뭐 한국 교포 화학들 아니면 유정국인가 뭐 아무튼 뭐 이런 사람들 주로 물주 노릇하면서 돌아다니고 뭐 이렇게 하고 그랬었지. 처음에는 법학인가 뭘 배우고 그랬다가 미술 이렇게 배우고 서양화가 배우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전 처음 한 거가 양화잖아. 국전 처음 한 거는 양화야.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걸 봐서 어떤 유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중국에 있었던 거죠. 이해돼? 안 그랬었으면 어떤 학위라든가 무슨 아니면 뭐가 학문적인 무슨 책 이런 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잖아. 그런 거 보면은 그냥 거기서 지내셨고 또 뭐 그렇게 했었던 것 같지.
16년 동안 그렇게 하셨으니까 아무튼 뭐 좀 그랬던 것 같아. 집안에 좀 돈 좀 있었고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랬던 것 같지. 어떤 뭐 학문을 뼈빠지게 했다든가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아. 따라서 성격도 그런 사람들이 더 호탕하고 이렇게 어떤 맥힘이 없고. 그때가 강유희 예주쌍집 나온 지가 한 30년 그 정도 뒤져서 중국에서 막 그 따끈따끈한 비약파야. 그러니까 그 비약파 중에서도 북이 그것을 한국에 들여온 거예요. 그걸 전수받은 거가 여척. 안 그랬었으면은 뭐 그랬겠지. 그러니까 검현 선생 글씨는 전부 다 보면은 북이 글씨야. 전서, 예서, 한글 뭐 다 이렇게 막론하고. 기본이 그. 그래서 한간에서는 처음에 저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 흥미를 느껴가지고 여천생이 좀 몰래 이렇게 다니셨다 그런 얘기도 좀 하고 그래요. 그런 거 공개적으로 하면 여천 막 화를 내고 그러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마침 그 여천생도 돌파구를 좀 찾으려고 했던 거지. 그 형님이 그 예서로 이렇게 이미 이름이 나니까 같이 예서로 하면 조금 물론 여천생님 예서도 잘 쓰시고 다 잘 쓰시지. 근데 거기서 이제 북이글씨로 하니까 둘이 대별이 됐었잖아, 그죠? 그래서 여천 선생님 좀 날카롭고 여천 선생님 좀 부드럽고 좀 그렇게 또 성격에도 맞고. 말을 이렇게 제가 길게 얘기한 거는 제가 이 글을 읽어보니까 그 구양순하고 우세남 차이점을 더 확실히 알겠더라 하는 생각. 우세남 글은 아마 조금 읽어보시면 알겠죠. 단어가 굉장히 그 함축적이고 조금 뭐라 그럴까 높은 말을 써.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잘 쓰지 않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그 신문에도 뛰어났다는 거야. 문장으로도 뛰어났다는 거야. 거기에 비해서 구양순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그 비유가 좀 뭐 할지 모르겠지만 양반이 그 상류한테 전해서 하는 그런 말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알기는 쉬울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내용이 없다는 얘기. 내용이 없다 그렇게 말하기도 좀 뭐하다. 그냥 이렇게 금방 들어오면서 이렇게 크게 씹을 만한 어떤 음미할 만한 그런 것이 좀 없는데 오세훈 같은 경우는 좀 깊고 굉장히 어떤 사물을 아울러 가지고 포괄적, 함축적으로다가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딱 뭐 이런 게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또 아는 사람이 그걸 봤었을 때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꼭 찔러서 얘기하지는 않지만 그 말을 하면서 굉장히 함축적이다. 왜 그러냐면은 세상에 정답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못하는 사람들의 아까 머슴 출신 이런 사람들의 장점은 자르는 거예요. 단호해요. 뭐뭐 다 이렇게. 근데 이런 우세남 같은 경우는 너무 있지 않을까? 아니면 그런가? 이런 식이지. 그럼 듣는 사람은 굉장히 애매모호하지, 그죠? 근데 그게 정답이야. 배울 때는 그게 정답 아닌데 배우고 나서 이렇게 나중에 보면 그게 정답일까. 그러니까 지금도 그 사학과 이런 데서 주장하는 것과 통일신라가 없다는 거지. 남북조 시대라는 거야. 그 말도 일리가 있어. 또 그거 뭐 조선시대 누가 쓴 말도 좀 있지만 왜 그러냐면은 통일신라가 한반도를 전부 다 차지한 것이 아니라 북쪽은 당나라가 저렇게 했었거든요. 그걸 그러니까 일부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조 시대. 그 말
우리는 통일신라로 배웠으니까 나도 지금 통일신라로 썼지만 그러니까 아직 채택은 안 됐지만 그쪽 곁에서는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들어보셨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잘라서 이렇게 딱 말하면 어렵다.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걸 이렇게 양쪽 다 이렇게 듣고 또 보고 찾아봤었으니까 확답을 안 하지. 내가 확답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역사는 그 뒤에서 검증을 할 것이지 내가 뭐 거기에 띄울 저기가 아니거든. 그러나 둘 다 인정을 해. 부정을 하지는 않아. 근데 나보다 좀 뭐한 사람은 부정을 한다. 긍정을 한다. 잘라서. 그걸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휴, 어려워. 그 말 좀 하고 싶었었어. 지를 좀 많이 그러니까 그 컴퓨터는 이진법이죠. 이진법이니까 옳고 그름이야. 중간 없어. 맞다 틀리다 그거잖아. 그죠? 안 그런 거? 꼭 그런 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쉽게. 그러니까 3단 논법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뭐가 나와도 사실적인 것이 나오고 사실적인 거 아닌 것만 나오지 중간적인 것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근데 거기 정반 합이 나와야지. 물론 합이 그 당시는 합이지만 이 합이 꼭 맞는 합은 아니야. 이것도 시대가 달라지면 또 어떻게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면 또 여기에 반이 나오는 거지. 그럼 이게 정의됐다가 이게 반이 됐으니까 또 정반합이 계속 이어져서 이렇게 지금 내려오는 것이지. 옛날에 꼭 옳은 거가 지금 옳은 게 아니잖아요. 그치? 또 옛날에 틀린 거가 지금 또 봐서는 또 그러니까 또 재평가하고 늘 이렇게 해서 뭐 하고 그러지. 말하기가 정말 어렵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일수록 말을 잘 못해. 모르는 사람 이렇게 보면은 그냥 뭐 신나게 딱딱 잘라서 보기에는 아주 듣기에는 통쾌하고 뭐 그러지만 그거 한번 거기에 맞들리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 공부 못해. 그건 그렇다 생각해. 왜? 아니 그건 그렇다고. 그러니까 저번에 그 저 보여준 글씨들 이렇게 보면은 오세남 글씨하고 그 고양승 글씨하고는 딱 이렇게 좀 그렇죠 보면은 구분이. 오세남은 좀 애매모호하고 좀 애매모호까지는. 자, 치고요. 이거 저수량 아니 저 오세남 거 이어서 하는 겁니다. 문자 경례지성 왕정지 시 창일 상우 산청 강해지 상 충사 조수 충서 이리 육서 선국 정이속 정이 속수 서문 각별 진환 다음은 야기 발표. 문자는 경례, 이 경례를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아니면 이건 경학과 예술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근데 이 경례는 대개 유학 경전을 얘기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유가 경전 이렇게 나왔었을 때 그 유교에서 그 얘는 뭘까? 얘는 그 기회야 기회. 예술. 그러니까 그 경학에 비해서 조금 더 기회로 봐야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경전의 근본이라고 해요. 경전을 뭐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문자는
이 경전의 그 근본입니다. 그리고 왕정, 왕의 다스림이죠. 왕이 또 나라를 다스림의 시작이다. 난 이렇게 말하는 거가 참 정말 웃긴다. 이 사람은 지금 사회를 처음 이게 제목이 서체거든. 서체에서 서체를 서술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 이 사람은 어떻게 잡을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문자를 떠날 수가 없으니까 문자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개 문자 얘기할 때는 보통 뭘 먼저 얘기하면 육서를 먼저 얘기하고 사회하는 사람들이 육서를 먼저 얘기하고 안 나온 게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주로 한다. 근데 이 사람은 문자 이것이 왜 만들어졌냐? 이것은 바로 경전, 성인의 그 어떤 저서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이고 바로 왕정, 왕도 정치하는데 그것에 아주 쓰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서예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얘기야. 이 말 속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처음에 이렇게 딱 경애직 본여 왕정지 시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난 보면 많지가 않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사람이 지금 서예를 얘기하려고 하면서도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서예를 하면서 자꾸만 어떤 예술적 글씨 어떤 이런 것만 먼저 얘기하려고 그러면 난 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첫 시간에 또 서라는 게 뭐 다섯 손가락 얘기해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 성정 이것을 전달하는 것,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서라고도 한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부터 먼저 다 하고선 글씨 얘기가 나와야지. 글씨 얘기가 먼저 나오면 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그거지만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선한 글 보고 아까 여러 가지 비유를 한 거가 바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제가 주제를 주제한 이유를 좀 아시겠습니까요? 아니 나 많이 생각해서 한 얘기였어. 그 며칠 전부터 이거 그냥 하면 어떻게 사람이 그 말이잖아요. 말, 글 왜 필요하냐면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실은 필요한 것이거든. 그리고 지금 이런 분야 같은 경우는 생소하니까 나는 조금 이해한다고 했었을 때 이해하는 자가 얼마만큼 이 생소한 사람한테 소통을 시켜주고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가 의무인지 이것을 생각했었을 때 이것을 어떤 높이로 맞춰서 해줘야지 될까 고민 안 드나? 드나? 그렇죠. 응. 그랬던 거예요. 창일. 그 다음에 이제 문자가 근본은 이거고, 그럼 어떻게 만들어졌냐? 창일이 산. 이 사람 산자 쓴 것도 난, 참 멋있어. 그러니까 산천, 내, 강, 바다, 이 형상을 이것과 그 벌레, 뱀, 새, 짐승, 요거는 그 길짐승을 얘기하죠. 되게 조하면은 날짐승을 얘기하는 거. 그 조수라고 그러잖아. 그럼 조수가 날짐승, 새가 무슨 새야? 없잖아. 그냥 상징이지, 그치? 날짐승의 상징이지. 이게 날려다니는 짐승이라고 그래서 날짐승이라고 하는 거고, 걸어다니는 거 해서 길에 걸어다니는 거를 해서 네 발 달린 거를 길짐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수, 금수, 이런 말을 쓰는 것과 바로 그런 거지. 요것의 자취를 상해서, 그러니까 이 상을 어떻게 번역할 건가에 따라서 이 사람 뜻에 맞추는 거지, 그치? 물론 제일 편하게 하는 거는 형상이죠. 형상이고 속하는데 이 상자가 재밌는 거가 이 사람을 왜 그럼 인변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안 쓰고 저렇게 썼을까? 라고 생각, 저 사람의 그 안목이지. 이미지화해서 이런 뜻이야 원래는. 이 상이라고 하는 거는 코끼리 상자인데 코끼리라고 하는 거는 그때 당시로 제일 큰 거 짐승이 코끼리야, 그죠? 맘모스는 없고 우리가 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이 상자가 코끼리 상자 해서 그 상자가 코끼리 상자지만 제일 큰 것을 얘기해. 따라서 그것은 이미지야. 이 이미지라는 거 아시죠? 이미지가 뭔가?
이미지. 그러니까 그 말이 어려우니까 이미지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지들 또 말할 때는 쓴다. 어떤 때? 코끼리에서 형상이라는 그상 같은 뜻이라는 거죠. 뭐 되게 뭐 인상이라는 이런 말을 했는데 마음에 그리는 거 어떤 형상을 만들. 형상은 나타난 형체야. 이 나타난 형체지만 내가 마음속에서 그리고 꿈속에서 이렇게 있는 이런 것은 이미지죠. 그거는 형상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성정도 다른 말이야. 성이라고 하는 거는 희로애락, 그러니까 희로애락은 아시죠? 그 기쁨, 성냄 뭐 이런 거, 슬픔, 즐거움 이런 것이 미발 아직 나타나지 않는 거가 성이야. 바깥으로 펴내지 않은 것 그게 성이야. 그래서 성자는 되게 천성, 본성 뭐 이렇게 많이 쓴다고. 그러니까 그대로 타고난 거지, 그죠? 아무 여기는 교육과 아니면 사물과 뭐 바깥 세상을 건드리지 않고 천부적으로 타고난 것을 성이야. 희로애락 미발지. 그러고서 희로애락 기발 이것이 이미 펴낸 것. 펴냈다고 하는 거는 바깥 세상을 보고 아픔을 보고 또 내 죽음을 보고 뭐 이런 걸 보면 느껴가지고 거기서 희로애락이 나오는 것. 이게 정이야. 따라서 정은 정감, 감정 무슨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느끼는 거라. 그러니까 성은 느끼는 게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성하고 정하고는 엄연히 달라. 다른데 우리는 그냥 붙여서 성정 이렇게 하는데 조선시대 때 이렇게 보면은 이걸 뭐 그 미발설 기발설이라고 해요. 미발설 기발설 아직 펴내지 않은 것. 그러니까 성을 얘기하는 거야. 성역할 때는 성이잖아요. 미발설, 기발설. 이렇게 얘기를 그게 바로 그 율곡 이의가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그죠? 그러니까 정에 들어가고 그러면 교육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성에 들어가면 선천적이니까 교육이 필요 없는 거잖아. 원시 그대로.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것은 철학적으로 난 철학가가 아니고 뭐 그런 거는 내가 깊이 말하고 싶지 않고 아무튼 이 사람이 상자를 썼다고 하는 거가 내가 보면은 이런 형상, 성상과 이거 발자취를 이런 걸 이미지화 시켰다 하는 얘기예요. 상일이 처음에. 그러니까 그것을 형상화했다 하는 걸 이제 나타난 거죠. 만든 형상을 보고 우리가 이거 형상이라고 그러지만 처음에 머리 이거 봤었을 때 뭐를 봤어 날아다니는 거 파득파득하는 거 좀 다른 거하고 좀 다르잖아. 다르니까 머릿속에 일단 생각이 들어가겠죠, 그죠? 들어가서 저게 어떻게 저런 형상이 됐을까 아니면 이렇게 해서 저걸 어떻게 표현할까 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만든 거가 이 마음속에 있는 거는 이미지죠, 상. 근데 나타나는 거는 인변이죠. 형상.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썼다고 벌써 나는 그 상자 이렇게 아까 지금 이러한 형상과 이러한 자취를 이미지화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해석할 때도 그렇게 하는 거 좋은데 그렇게 하고 나면 조금 그러니까 원래 내 말 들어오면 그 말이 더 맞죠. 그래서 내가 본떠서 이렇게 본떠단 뜻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미지화하여 근데 그렇게 말하면 너무 좀 말이 좀 말투가 좀 이상해, 그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육서를 창립했다 하는 얘기예요. 처음에 전국 시대는 정치가 다르고 이 세속 풍속이 또 달라. 그래서 서문 서의 문자 그러니까 각각 별 구별돼서 달랐어. 그러니까 각자 나라마다 서로 문자가 다른 거야.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죠? 다른 거야. 그러니까 진나라가 다문, 문이 많은 거, 부문, 여러 불문 이런 거가 근심이 돼. 왜냐면 통일을 했잖아. 통일을 했는데 문자가 굉장히 많아.
어떻게? 그래서 간략해서 팔체를 만들었다. 이래서 팔체가 나왔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문자의 근본 그리고 창일이 만든 거 그래서 진나라가 이렇게 통일을 해가지고 팔체가 만들어진 것까지 너무나 이게 두 줄도 안 되는 이게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가 그리고 문자가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딴 사람 이거 썼었으면 몇 줄 쓰고 막 여러 가지 막 그냥 어쩌고 저쩌고 썼어. 그래서 제가 이걸 소개한 것도 처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자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것을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만들어졌냐. 창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다. 근데 이게 각 나라마다 다 달랐는데 진나라가 통일해서 팔체로 나왔다. 이거 아주 그냥 세 마디밖에 없잖아 지금. 근데 간결하면서도 확실히 구양순하고는 좀 격이 다른 느껴요? 내가 막 너무 막 강요하는 거 아닌가? 우리 같이 이제 글을 많이 보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금방 이 뉘앙스가 금방 달라. 따라서 이런 거가 지금 왜 내가 중요시 여기냐면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글씨라든가 이런 거 봐도 그러면 난 이 사람들 글씨를 봐 항상. 어떤 이런 말 쓰고 서론을 하고 그러면 그래 네 얼마나 잘났어 하고서 본다. 그러면 뭔가 특징들이 조금씩 달라. 그러니까 나는 계속 그런 걸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만 그리고 벌써 그게 수십 년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에다가 좀 안 된 말로 아무 그런 사상과 생각도 없고 그냥 손장만 의지하는 글씨에 내가 어떻게 매력을 느낄 수가 있겠느냐. 또 그 사람들은 꽁 잡는 게 매라고 그래가지고 뭐 내 글씨 같은 거 쳐다보지도 않을 것이고 뭐 그러니까 그럼 서로 각자 노는 게 낫지 꼭 굳이 그것을 이해를 시키고 뭐 이끌어가고 할 목적이 다른데 아마 그런 생각도 좀 한번 해봐. 어떤 때는 그 우울한 개구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누가 보는 시각과 그게 거주하는 거와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해요. 나오는 거 장작 거기에 보면 우물안 거기 원문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은 그 밑에 우물도 3단계가 있는가 봐. 그 표면에 있는 거. 표면에 있으면은 그 우물 위를 구멍이라도 볼 수 있지, 그치? 그 물이 좀 맑고 깨끗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 중간 정도 되면은 조금 물이 좀 혼탁하면서 거기 위에 거보다. 그리고 이제 개구리 색깔도 조금 이제 갈색으로 변하는가 봐. 위에 거는 좀 파랗고. 그리고 이제 하단계 거기는 좀 칠흑같이 이렇게 있어서 개구리 색깔도 까맣고 잘 보이지도 않고 더 어둡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라고 하는 거는 그 상층의 개구리를 얘기하는 거지 중층 하층이 아니야. 왜냐면 걔는 그걸 보고 하늘을 봤으니까 중층 하층은 못 봐 하늘을. 그러니까 그 중에 조금 A급이라는 얘기지, 그치? 근데 걔는 거기 생활이 좋은데 그 옆에 뭐 다른 생각이 있다고 가르쳐 준들 얘가 좋아하겠냐. 난 처음에 당연히 그 좋아하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좀 지도자적 입장이라든가 이렇게 했었을 때 글 쓰는 이유가 뭔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 그런 목적이 뭐고 했었을 때 어떤 것이 옳은지 이런 것을 분명히 또 모르면서 내가 아는 길로 자꾸만 이렇게 인도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강요하는 거가 꼭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오늘 좀 그 글씨가 되든 안 되든 뭐 정서롭게 쓰고 그러는데 옆에 그 손자애들 아들이 아이고 엄마 아버지 잘 보고 참 좋다고 저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 집안이 평화롭고 저렇게 하고 이거 좋은 것인데 그것이 무슨 또 예술적으로 뭐 하고 그럴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생각이 많고 이렇게 식자우환이라는 말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게 돈이 이렇게 어떤 환산되는 게 아니라 돈으로 환산되는 게 오히려 돈이 더 나가지. 뭐 이렇게 보면 뭐 작품들 하면 그 한 작품 저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표고하실 때까지 나올 정도 되면은 표고비 내야 되지, 뭐 거기 저 입장료 내야 되지, 뭐 그렇죠? 그렇잖아. 몇십만 원 낸단 말이야. 그렇다고 저 누가 뭐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저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1년에 뭐 서너 번 내고 그러면은 100만 원 이상 뭐 훌쩍 들어가잖아. 그렇지? 따지고 보면은. 아, 근데 저거 좋다고 그래서, 아유, 어머니 저 주세요. 아니면 애들이. 그러면 그거 얼마나 그게 더 행복하고 그게 더 대가 아니야? 아니, 내 생각에. 내가 볼 때는 저거 뭐 손발로 썼어. 저거 뭐.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보면은 사회가가, 아, 과연 어떤 걸로 이렇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좀. 그러니까 내가 안 하는 건 아니고, 다 하지만, 그래서 결론은 다 집어치고 이렇게 나 혼자 이렇게 늘 이렇게 내 혼자 내 생활하는 거가 제일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 만약 이것이 진짜 어떤 의를 해하고 어떤 크게 저렇게 하고 하자면 딱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어떤 뭘 해서 하면 좋지만 아까 같이 거기에는 그만큼 변수가 많이 딸려져 있고 그리고 또 더 큰 문제는 그전엔 내가 몰랐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알았었는데 뭐냐면 그 사람들의 처지를 생각해 봐야지 돼. 우선 학교를 제대로 다녔는지 또 거기에 따르는 어떤 그 준비 의식과 또 마음가짐과 아니면 행하는 자세가 어떠한지 목표가 어떠한지 이러한 것도 없으면서 무조건 하면 된다 이런 것은 세상에 없어. 안 되는 것 같아. 또 해도 막 이렇게 이끌어 가잖아요. 이끌어 가는데 어느 정도 되면 이게 끊어져. 서로가 끊어지게 되더라. 근데 그 끊어지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많은데 아까 같이 준비가 안 돼 있고 저렇게 하고 그래서 난 참 그런 생각을 좀 해봐. 중국에 보면 귀곡성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귀곡성이라고 뭐 이름도 모르겠어. 근데 아마 귀곡성 하니까 산속에 있었겠지. 귀신의 그래서 우리도 귀곡산장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 귀곡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제자는 넷밖에 없는데 넷이 다 유명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산속에 있었을 테니까 거기를 누가 뭐 오라고 광고를 낸 적은 없겠지, 그치? 소문 듣고 갔겠지. 아니면 뭐 어떻게 소개받고 찾아갔겠지. 그러니까 첫째 내가 권위에서 온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온 거야, 그치? 그게 상당히 중요해. 그러는데 거기 저 대표적인 사람이 한비자하고 이사, 손빈하고 방야. 이 사람들이 그 당시 제일 유명했던 사람이야. 이사는 여러분 다 아시는 그 이사고, 한비자하고 이사는 둘이 법가를 가르쳤어. 그러니까 한비자가 늦게 나왔어. 그러니까 늦게 나왔으니까 이사가 제일 잘할 거 아니야. 같이 공부한 사람이 제일 잘 알아. 그러니까 되게 배신 때리고 뒤통수 하는 거는 아는 사람이 하지 모르는 사람이 절대 못해. 자기는 이미 저 정승까지 꿰차고 있는 판에 그러니까 한비자가 왔었으면 정승한테 이사 친구니까 권리 갔을 거 아니야? 그럼 뭐 밥 한 숟갈 먹여주겠지 처음에. 아 우선 농담하고 어떻게 지냈냐고 하고서 근데 한두 마디 얘기하다 보면 금방 느끼거든. 아 이 새끼 나보다 더 많이 진도가 나가고 더 많이 이건 말을 안 해도 이렇게 한두 마디에 그냥 느끼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 이사가 한비자를 죽여요. 뭐 한비자 설날 뭐 이런 거 써서 이렇게 좀 아무래도 좀 두가가 나타나려고 그러니까 그건 그냥 죽이는 거야. 그리고 방연하고 손자
하고서 방현 손자도 방현이 먼저 나왔어. 꼭 먼저 나온 놈이 일찍 출세를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사계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공부한 사람이 없으니까 돋보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선배님 늦게 나왔으니까 더 많이 기곡성한테 공부해서 나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방현이 한번 이렇게 좀 뭐 해가지고 그냥 그 트집 잡아서 뭐 해서 이렇게 해서 그 무릎을 배. 그리고 월형을 당해. 그래서 손빈이 바로 그게 빈자가 그 다리 없다는 거야. 그래서 안진뱅이가 된 거야. 그래서 절치부실 오나라로 가가지고 그 복수에 칼날을 가는 거지.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손자 변법이라는 걸 그때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방연해서 죽이고 그렇게 돼. 그러니까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아까 귀곡성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여기 보면 어떻게 보면 귀곡성 같은데 내가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찾아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겠지만 참 역사가 길지만 대개 보면 그런 것이 많지가 않아. 그렇게 뛰어난 그 사람들 거기다 손자 병법이니 그 이사 뭐다그 정말 유명한 그런 그 역사의 뭐 이걸 남겼던 이런 사람이 귀곡성을 어떻게 찾아갔을까, 그렇지? 그때 귀곡성 안 찾아갔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귀곡성을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 실은. 근데 그 사람은 이미 그런 걸 싫어하잖아, 알잖아. 그 사람 옛날에 그 속세에서 안 살았겠어? 다 싫으니까 들어간 거지. 아니까. 아니, 나는 뭐 안 해봤어? 무슨 뭐 무려 무슨 뭐 신문도 내보고 별별 안 해봤냐고 뭐. 얼마나 더 많이 하고 나만큼 더 얼마나 더 많이 했어. 근데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이해침과 한계와 이런 걸 했었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너나 잘했나. 아니 그냥 제 심정 이해가 됐어요? 근식 근신도 가까이 있는 거는 빼가면 안 되겠지. 하면. 저거부터 끼고 이쪽으로 한번 빼야 돼. 또 요거 비유하는 것도 진짜 하시더라고. 참 대단해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정도 되니까 강태정이 서예 선생으로 모실 말이죠. 아무나 뭐 저기 하겠어. 근데 웃기는 거가 다음에 아마 다음인가 뭐 아무튼 당태정 나올 텐데 당태정 서론이 거의 우세랑 거 뺏겼어. 근데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 그치? 회의하다가 아니면 뭐 공부하다가 좋은 말 있으면 내가 하고 나면은 황제가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황제가 여기서 걔는 적잖아, 그치? 상황이. 근데 거기서 아니다, 그거 내가 우사람이 한 말 전한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 아니야? 응? 아니면 과외 공부하고서 야, 나 오늘 내일 어전에 회의 갔는데 뭐 좀 하나 할 테니까 한마디 좀 가르쳐줘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아니, 얼마든지 그렇게 되는 거야. 서해선, 그래서 서해선생을 한 거야. 저수령, 아니, 우사람이 죽고 나중에 저수령을 한 거야. 근데 구양수 같은 경우는 안 했다고. 그러니까 홍무관에 저렇게 썼으니까 그 사람도 높은 이런 조정부 이런 것보다도 그냥 뭐라고 할까? 상관하지 않아? 진짜 그러니까 딱 이렇게 짚었을 거죠. 그러니까 서해 부엌대기만 시킨 거야. 불목하니만 시킨 거야. 어떤 이렇게 당회 뭐 내가 보면 그런 것 같아. 글씨는 잘 쓰니까. 이렇게 하고 싶어. 내가 구양수를 낮추려고.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거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이 비교하니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걸 요새 또 이렇게 좀
나오는 거 보니까 이론들 이렇게 보니까 그 구양순하고 아까 그 오세남 한번 비교 청나라 때 비교를 많이 하는데 주로 오세남이 높은 이유를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그런 것도 지금 내가 말한 것 중에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눈에 보이고 이렇게 그런 것이 좀 아까 내가 그랬잖아 이렇게 직설. 그래서 내가 쭉 이렇게 처음에 말을 엮었던 것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던 거야. 따라서 우리가 글씨도 볼 때 그렇게 느껴지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는 좀 생각이 좀 많지가 않아. 많지가 않으니까 글씨가 뭐라 그럴까? 직선적이지. 호전적. 근데 중국은 조금 기름져. 이렇게 좀 부드럽고. 저기도 붙여놨더라고. 저기 구정제가 나올 완원 책이 하나 오래 걸렸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저 서문을 써준 거야 나한테. 한국어판 서문 내가 그렇게 쓰라고 그랬거든. 그래야지 내가 하나 갖고 뭐 자세히 볼 필요 없고 거치면 이런 게 중국 것이라. 저기 그러니까 서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서해가 뭔지 또 한번 인식이 돼. 생각을 좀 해보게 돼. 자꾸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전에는 막 그런 것만 아니면 세속 뭐 이런 것만 해도 따르고 나도 뭐 그랬었는데 자꾸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서해 생각이 달라지면은 표현도 달라지지. 그치? 생각이 있어야지 달라진다? 생각 없으면은 그렇지? 그러니까 저런 글씨 옛날에는 뭐 진화는 저글씨 맨날 좋다고 그러는데 저 옛날에 내가 국전 시절 막 한참 저기 할 때 저가 보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꾹꾹만 눌러서 그냥 임무했던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안에 내용물이 없어. 그리고 필력도 거의 뭐 이렇게 뭐야 그 강약, 속도, 완급 이런 게 거의 없잖아, 그치? 그래도 그 당시는 저게 그냥 아주 그냥 땡크 같고 우직하고 저 뭐 좋다고 이거 배운 사람한테는 좋다고 그러지만 그래서 작품적으로 지금 내가 보면은 좀 싫어. 저렇게 쓰기 물론 어렵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보면은 이게 저 어떤 붓 갖고 얘기하는 것도 웃겨. 관이 장수 처 운영지소 집 사생지 권 허신 남물 수절 장동 고야라 호위사조 수관 임사 석 불승 불음체 고야 자위 성지 대불어 소 불고 자, 필과는 장수야. 장수이고. 장수가 어떤 사람입니까? 장수네. 장수이니까 그 운영의 도리에 처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뭐 적군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 뭐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걸 전부 다 자기가 하겠지, 그치? 장수가 처하고 집 사생지 권 사생 죽고 사는 그 사생을 집행하는 권리까지 있어, 그치? 그 권리를 참. 그러니까 허한 마음으로 사물을 받아들여. 마음을 비워야지. 아니 마음 비우지 않으면 이렇게 사심으로 사람 죽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수절, 뭐 절개를 지키고 절절을 지키는 까닭에 장봉, 필봉을 감추는 거야.
그러니까 장봉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를 지금 이렇게 장수로 비유해가지고 이렇게까지 말한 거가 일반적으로 보면 장봉이 좋다 하면서 쭉 설명할 텐데 이 사람은 붓이 장수니까 절조를 지키고 뭐 이렇게 등등 이렇게 이런 권리가 다 있으니까 그걸 조심하려고 장봉까지 필봉까지 한다 이렇게 감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럼 결국 다 보면 관 장봉야 이거잖아, 그지? 앞에 거 다시 중간 다 빼버리면 붓은 장봉이다 이거잖아, 그지? 근데 요 설명을 하는 거가 얼마나 철학적이냐고. 그리고 충분 누가 하나 우리가 붓을 잡고 붓의 생각을 저렇게 하냐고. 저렇게 하고 나면 정말 우리가 붓을 잡을 때 아니면 이거 운영을 할 때 정말 어떤 겸허한 자세와 이런 걸 등등을 가지고 해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을까 안 들을까? 이게 충분히 더 설득력이 있죠, 그죠? 좀 더 땡겨 그냥. 이게 좀 고물집에 살다 보니까 악구가 잘 안 맞아서 그래. 붓대는 거예요. 필관은 그렇고 그 다음에 붓털은 사졸이야 이제. 쫄병은 붓털은 쫄병이니까 필관에 따라서 필관이 그 부리는 바에 따르는 거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자척은 불음체. 음체는 음체는 막히는 거죠. 막히거나 응결되거나 모이거나 막히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 없이 사졸이니까 그냥 필관이 하는 대로만 이렇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결국 말하고 싶은 건 나중에 필관 손으로 잡고 내가 앞으로 잡는 거 이런 걸 말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요 말에는 그런 말은 없어. 예를 들어서 괜히 붓대질 헛건져 붓질 헛질 하지 말라 잔재주 굳이 그런 말 하나도 없잖아 지금. 근데 거기에 다 들어있잖아 내용이. 그치? 이 사람이라고 해서 위에 서결 아니 뭐 이런 거 이론을 안 받겠냐. 자기도 하고 쓰고 싶은 거 많겠지. 붓털 작용이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어. 붓에 따라서 이게 붓질 하는 데로 가면 되는 거야. 말이 많아. 그거 꾸미고 그런 들지 말어. 그러니까 나니까 그렇게 얘기했지만 우세라면 그럴 얘기 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면 알아들을 놈 알고 모르는 놈 모르고 관두는 거지. 내가 알 바가 뭐야. 그치? 자기는 할 말 다 했는데. 그리고 그때 문자 보는 사람은 거의 이 정도는 다 알아. 나도 알아듣는 거. 또 글자, 이 글자라는 거. 그럼 지금 이 호, 이제 글씨죠. 이것은 성지야. 성지는 해자라고 그러지. 왜 그렇게 성 둘레 이렇게 왜 침범하지 못하게 물 파는 거. 그걸 해자라고 그래. 그래서 그 명사를 잘못 쓰면은 아까 같이 여러 가지 뭐 수로는 운하 뭐 아무튼 뭐 등등 이게 운하 다르고 수로 다르고 뭐 이게 다 달라요. 성지 해자라고 그래. 해자니까 크면은 커도 허하지 않고 이게 참 해석이 커더라도 허하지 않고 작아도 외롭지 않고 그러니까 글씨는 크거나 작거나 이렇게 거기에 따라서 지멋대로 이렇게 다 되는 것이지 뭘 어쩌고저쩌고 잔소리하지 말고 이거 참 보면 얼마나 말씀이 커 그치? 함축적이면서 그래서 내가 처음에 아까 15분 동안 이렇게 뭐 괜히 문학 얘기 아니면 글 문장 얘기 뭐 글 얘기 하는 거가 이유가 그러니까 제가 뭘 말하는 거가 꼭 보면 앞에 서두가 좀 거시기 하지만 이유가 있어요. 벌써 이 두 마디 두 문장만 이렇게 보더라도 좀 뜻이 깊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까? 그러고 어렵지 않으면서 쉽지 않으면서 이해할 수 있지. 상상도 할 수 있고 그죠? 그리고 해설도 굉장히 지금 좋으니까 이게 더
쏙쏙 들어오지 않나? 그거는 아니래. 글자는 상관이 거기서 또 그 말이 굉장히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 위도 어머 없어졌어. 앞으로 올려줄게 왜? 아니 아니 뭐? 기가 막히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더 기가 막히다고요. 귀막히면 안 되지. 해야지. 그러니까 저런 좋은 문장 아니면 뜻하고 이런 거 여러 가지 읽다 보면요 그러네, 그지? 말을 자꾸 못 하겠어. 그것도 내가 말하려고 하는 거가 사람들하고 뜻이 위배돼. 거리가 있고. 그러니까 내가 잘못 말하면은 이 동급 선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것 같은 말 같은 거.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뭐라고? 36회야. 그런다. 또 거기서 그거 설득시켰다고 그래서 뭐 훈장 주는 것도 아니고. 잘못하면 근데 혼자 이런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그걸 이렇게 적어 나가면은 좋다? 기분이 좋고 하루 종일 있어도 피곤함을 못 느끼고. 자, 용필수, 수완경허, 우완기부, 미해서의자 1.1화, 개구상분, 내전자 취졸, 기성서야. 저 사자가 발음이 네 가지인가 막 그래. 근데 어조사 할 때는 야라고 읽고 역이라고도 읽고 사라고도 하고 아무튼 뭐 석자도 있고 아무튼 뭐 그래. 태완이 묵은 태급이 무골 측관즉 돈만이 다유 수관직봉 즉 건골이 노골 종기어야 세이 부돈 조이 부돈 세이 능장 장이 불의 유여 단이 불의 부족. 자, 용패는 모름지기 손과 손목, 손목이라고 하는 게 제일 낫다고 그랬었죠. 그죠? 나도 처음에 저거 번역할 때 손이라고 했다가 팔목이라고 했다가 팔목하고 손목하고 어떻게 다른가? 팔목. 이게 손목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손목이지. 몇 가지 팔목이란 말은 안 쓰지 않아요? 나 팔목은 지금 처음 들어봤어. 조용히 안 들어봤어. 손목은 들어봤어. 팔모가지지 팔모가지는 아니야. 팔목은 안 들어봤어. 어렵다. 그치 팔모가지 없지. 못 들어봤어. 아니야. 옛날 책에 그게 보면은 아니고. 그것을 많이 섞어서 썼어.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 세 가지를 섞어 쓴다가 손목 팔목이라고도 네, 그러네. 팔 끝이니까. 병목 형상이라고 있지. 예. 병목 형상이 한글이야 한문이야. 내가 안산 살을 때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공부한다니까 한글 같은 술 먹고 내기가 걸렸어. 병목 형상이 한글이냐 한문이냐. 한글. 그러면서 나한테 쫓아와가지고 판단 좀 해달라고. 한번 같은데. 목처럼 좁아진다 그래서 병목 현상이. 아, 그거잖아요. 나 그럼 몰라. 병목 현상이 뭐야? 나 그럼? 몰라. 그 뜻을 몰랐네? 응? 아니 뜻은 알았지만. 그거 아니에요? 현상인 교수님? 줄 알았다. 이렇게 좁아지는 그게 병목이 그래서 좁잖아. 막힌다 이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길이 막히잖아. 오늘 하나 버섯 배웠네. 때문에. 아니 그냥 뜻은 대충 아는데. 하다가 대충 막히니까. 알으면 안 돼. 그거 대충 하면 안 돼. 아 병이 우리는 목이 좁아지. 좁아지. 그 우리나라 모가지, 몰랐어. 모가지. 네. 그 우리나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글이야. 그 한글인데. 몰랐어. 아우 내가 여기서 제일 유식하네. 아니야, 그거는 그냥 나이 먹었다가 다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몰라. 잘못했습니다. 그만 예. 넣어. 당신이
한문을 모르고 한글만 하는 아유 그래도 그렇게 또 찍어서 말씀 안 하셔도 다 알아요 여기 너무 사람들. 이렇게 이렇게 좁아서 그래, 목이 이렇게 병모 현상이구나. 몰리는 거지. 아 몰리는 거지. 여기는 해석이 더 필요하네. 아니야 해석은 알겠는데 다음 말로 시간에 표현하기가 그래. 나머지 남아서 교수님한테 한 시간 더 아니야 공부하고 와. 알 것 같아. 싫어. 그냥 막연하게 하자고 생각했지. 손목이 내가 여러 가지 그래서 그 몇십 년 내가 해서 지금 이제 손목이라고 그런 거 정했어. 알았어. 그게 제일 나은 거야. 아까 팔목도 좀 안 되고 또 손도 안 되고. 근데 그거 하나 그렇게 하나 정해놓는 거가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아. 막 그려놨잖아. 그거 뭐또 참 막 그렸어? 그려놨잖아 여기다. 병목 껴서. 어떤 사람, 딴 사람들은 뭐 팔이라고도 뭐 그러고 그러는데 팔을 하고 손목하고는 굉장히 달라. 그렇죠. 그리고 운전하면서 병모 사회 그 집필법에서 중요한 거가 참 중요한 거가 로봇캅 같은 영화 봤나? 옛날에 아무튼 뭐 있어 로봇캅. 그 걸을 때 어떻게 걸어? 가게 집에 그래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걷잖아요. 이렇게 걷는 거를 한번 로봇화 시켜서 이렇게 한번 연출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걸으면 이렇게 자연스럽지만 이게 만약 내가 로봇화를 만들어서 이걸 하려고 했으면 인형 같이. 이게 굉장히 어렵다. 이게 글씨라. 글씨를 처음 했을 때 이렇게 되잖아. 로봇 못 쓰면 로봇처럼 써. 근데 이걸 이렇게 쓴다는 거가 이게 쉬운 게 아니야. 그 지필에서 나오는 거. 못하니까 이거지. 그 로봇감이 쓰는 거지. 사람이 쓰는 게 아니야.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거를 만들고 저렇게 할 때도 이 마디가 중요한 거야. 꺾어지는 거. 여기 그리고 여기는 마디마디에 꺾잖아. 이게 다 꺾어서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는 수 있는 걸 자꾸 연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이라도 어디가 이렇게 삐끗 이건 빠져 힘이, 그지? 이것도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해서 그래야지 온몸에 힘이 쫙 이렇게 내려올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하면 꺾인 거야 이게, 그죠? 이게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여가 빠듯한 거라면 이게 나간 거잖아, 그지? 이렇게 돼야지 여가 유지선 되려고 그러면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돼야 돼. 그지? 이거 꺾인 거지.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점검을 못해. 그러니까 사람들 이렇게 쓰는 거 보면 꼭 이렇게 쓴다고. 힘있게 쓴다고 하면 더 그래. 그러니까 자기가 힘있게 쓰지 않는다고 각오하고 쓰는데 힘있게 나올 수가 있어? 몰라서 그래. 가장 쉬운 집법도 모르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그리고 한번 그게 고정이 되고 거기에 필력과 이런 걸 섞어서 나오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 고치기 웬만하면 어려워. 그러니까 나같이 지독한 놈 한번 만나가지고 눈물 한번 흘리면 그게 고쳐질까? 그 다음, 그전에는 절대로 못 고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고 할 사람도 없고. 나는 막 뭐라고 저 손 잘라버린다고. 누가 김옥성한테 오겠냐고. 근데 한번 그렇게 해가지고 곤쳐지면은 자기가 알아. 그리고 전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해서 달라진 모습을 알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신봉을 해. 그럼 물어있죠. 질문을 한다. 그 다음부터. 근데 그 과정에 얼마나 지가 서럽고 울고 지랄하면 완벽, 그건 지가 완벽하는 거지, 그치? 사람이 살면서 사연 없는 게 어딨어요. 다
다 사연이 있어. 근데 그 사연을 가만히 보면은 자기 사연이지 남의 사연이 아니야. 남은 전혀 그거 관심도 없어. 그랬냐? 나중에 그런다고. 자기한테 있는 사연이야.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반성할 줄 알고 옳은 거를 따를 수 있으면서 진리를 향할 수 있는 거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 이상 내가 보면 선생이 좋은 선생 없어. 그리고 근데 그런 것은 많이 보고 비교해보고 합리적 사고를 가질 수 있어야 돼. 그거 제일 못하는 거가 인사동말 듣는 거야. 줏대도 없고 생각도 없고 옳고 그런 판단은 더 없고. 내 말 너무 심해요? 심해? 안 심한데. 자, 아무튼 용필은 모름지기 손과 그 손목이 가볍고 허야 된다. 참 저거 정말 어려워. 왜냐면 우리가 쓸데없는 힘이 들어가거든. 근데 야구 아니면 그거는 늘 안정환 뭉쳐야 산다든가 그리고 야구 김민식 감독 항상 보는데 되게 보면 잘못 치는 애들이 힘이 많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 많이 하고 너무 그리고 옛날에도 보면 운동 전에 야구 선수들 이렇게 할 때 몸을 안 풀으면은 힘이 들어가니까 그냥 공이 딴 데로 가는데 몸이 풀어가지고 좀 약간 지치고 땀이 조금 나야지만 운동선수가 다 그런 것 같아요. 몸이 안 풀어지면 그게 안 되는가 봐. 그러니까 몸이 풀어진다고 하는 거가 뭔가 힘을 빼는 거야. 결국 힘 조절을 할 수 있는. 근데 나도 처음에 그랬다가 이제 어느 정도로서 이거만 하면 돼. 깠다. 저거 쓸 때만 해도 땡크라니까. 이건 쓰는 게 아니야. 시체 끌고 가는 거지. 내가 해봤잖아. 안 해봤으면 모르는데 해봤잖아. 그 과정이 없이 할 수 있는 근데 그 과정이 있어야지. 그치. 그래도 가볍고 허하게 하는 거가 정말 어렵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왕기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미상인데 이 사람이 얘기하길 되게 아까 여기 읽으면서 웃었는데 되게 아직 글씨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그러니까 사회라는 걸 잘 아직 모르는 사람은 하나의 점과 필에게 모두 본은 원래 상을 갖다가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법적 임무할 때 그냥 그대로만 꼭 이렇게 닮으려고만 한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정치 전환해가지고 스스로 조람을 취하니 어찌 글씨를 이루겠는가. 태완 너무 느슨하면은 근력이 없고 너무 급하면은 또 골격이 없고 또 측관 필관을 기울이면은 노둔하고 천천해서 다 육이 많다. 살집이 많아. 또 필관을 세우고 필봉을 곧바로 한즉 건곤 말라서 뼈를 드러내게 한다. 따라서 이것도 별로 안 좋은 거야. 근데 요거를 지금 보통 한국 사단에서 저걸 많이 강조하잖아. 그치?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중복 아니면 붓을 세우라고 너무 많이 강조하는데 붓을 세우면 붓이 가나? 안 가. 기울여져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들은 이상적인 것만 얘기해. 필필중복이니 뭐 이런 거 참. 필필중복은 내가 이렇게 쓰는 거야. 아까 로보캄이 쓰는 거야. 붓을 댔잖아, 그치? 이렇게 써야지. 그럼 이게 중복이 돼. 그럼 여기 붓이 이렇게 벌써 이게 기울어졌는데? 그렇잖아. 아니, 이렇게 한글 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쳤다. 벌써 기울어졌는데? 아, 이거 이렇게 빨리 안 되는데? 틀렸잖아, 그치? 이상적이야. 실질적으로 한번, 자기가 요새 무슨, 저거 잘 찍잖아. 이거 찍어가지고 한번 보라고. 될 수가 없는 거야. 따라서 소동파도 뭐라고 그랬었냐면, 제치고 서치고 이런 거 다 기울어지니까, 차차차차차. 그래서 끝에만 딱 들어. 이게 바로 세우는 것이다. 그런 얘기.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아직 끝에도 안 들어. 끝에는 슉 이렇게 가버려. 한문 쓴 사람은 퍼포먼스 하는 거지 전혀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갈 때는 왜 그러냐면 붓이 처음에 될 때는 조심스럽게 하고 이미 나갈 때는 전쟁 중이잖아. 전쟁 중에 법이 있어 없어? 없어.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거지. 갖다 올리고 서웃다가 넘어다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여기는 변화 있는 것이니까 그게 안 보이고 이게 끝에 처음 끝만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지. 그래야 그래. 그러니까 이 운필을 제대로 모르는 거야. 공부를 제대로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필관을 이제 봐봐. 기울이면은 달기고 필관을 세우면은 골이 드러나게 된다. 골만 드러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중복돼야 되지, 그치? 섞어야 되지. 섞으려고 하면 제치고 사치고 빡빡 이렇게 돼. 그래서 글씨 잘 쓰는 사람들 딱 보면 끝 보면 알아. 붓을 던졌느냐. 근데 나도 이런 거 조심하자. 끝이 이렇게 끝까지 나와준다고. 끝이 이렇게 연결돼.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휙 그냥. 그건 수다가 바른 거야. 그 옛날 어떤 필적 보면 아무 그 된게 없어. 필요하면은 더 웃겨요, 한국 사람. 중국 사람들은 아무리 뭐 담배 피우고 그렇게 하고 그러더라도 그거는 지켜. 처음에 똑같어. 이 중간만 보고선 한국 사람들 그렇지. 한국 사람은 여기서 한국 더 아까 지금 큰 더 술도 한 잔 먹었겠다. 더 그런 거. 난 많이 봤어 그런 거. 그러니까 좋은 거를 한번 보고 옳은 거를 마음에 새기고 지표를 삼을 수 있어야지 글씨가 늘고 그러지. 괜히 실없지 않은 거 보고 하면 안 돼. 그래서 좋은 습관 기르기가 참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서울대 나온 사람 자식이 서울대 나올 확률이 딴 데보다 많죠. 조전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습관이야. 그 집의 습관과 이런 게 저기 풍토와. 근데 그렇지 않은 집안에서는 그게 좀 힘들지. 종기요, 마침내. 그랬다가 마침내 그 깨달아. 이런 이치를 다 깨달았단 말이야. 변화 이런 거. 이런 거 다 뜻을 알았었으면은 굵으면서도 노둔하지 않고 또 가늘면서도 장엄할 수 있어. 그렇게 돼. 그리고 또 길면서도 그 유역, 남음이 있지 않아. 또 짧으면서도 부족하게 되죠. 그렇게 되죠. 또. 그러니까 이게 딱
글자 크기를 그대로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 거가 안 좋은 거지. 그치? 그렇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분배를 할 때 형량 법칙이냐, 질량 법칙이냐, 뭐 이런 걸 따져야 될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쇠 한 근하고 솜 한 근하고 어느 게 더 무겁나? 어? 똑같아. 똑같은데 분량이 다르지. 쇠는 요만큼이겠고 솜은 이만큼일 거야. 그러니까 요거가 이건 작아도 가치가 있는 거고 이건 커도 가치가 있는 거지. 그치? 이렇게 글씨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똑같은 거잖아. 이렇게. 근데 이걸 똑같이 얘도 이만이니까 얘도 이만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벌써 글씨는 버리는 거야. 따라서 칸 잡고 쓴다는 거가 얼마나 무모한 거야. 아, 나도 그렇게 했다고 그랬었잖아. 그렇게 저렇게 하고 다. 저도 옛날에 칸 잡고 다 저렇게 한 거야. 손을 다 잡고 응? 아,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걸 자꾸만 이렇게 공부하고 저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걸 느껴지는 거야. 하다못해 옛날에 행서 그렇게 하고서 행서 쓸 때도 이 옆칸은 안 좋고 이걸 접었었어. 이거 반전에 세 줄 쓰면 세 칸을 접었다니까 세 줄을 이렇게. 그건 이렇게 접었어야 되지 않아? 그런 게 어딨어. 아니 행사 쓰는 기본 그러니까 세 칸을 기본은 적지 않나요?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아예 안 적어요? 아니 여기도 그냥 써야지 뭘 접어. 그러니까 접으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이런 현상이 나와 지금 이런. 줄문제 씁니다. 안 접으면 이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고 이게 행티라는 거가 없지. 자 가루는 아마 형은 중심 맞춰서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도 안 접고 쓴 거거든 지금 이런 거. 이 작품 같은 거. 이거 접으면 이렇게 안 나와 이런 느낌이 나올 수가 없지. 지금 이런 것도 하나도 안 접고 이렇게 그냥 뭐 한 거라고. 그러니까 잘 됐든 못 됐든 간 저렇게 해야지만 이렇게 자유롭게 저렇게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래도 옆으로. 열심히 까지 그러니까 그거가 왜 그러냐면은 배운 게 그질밖에 없잖아. 그거 버리기가 정말 어려운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었잖아. 여러분이 배운 게 법도밖에 없으니까 법도를 쓰지 않아야지 법도가 나온다. 내 말 이해가 됩니까? 이해는 되는데 이거 막 아, 그러니까 이해가 되냐 하면 이해가 된다. 그것만 얘기하면 돼. 그 다음에 나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변명은 그건 자기가 처리할 문제지. 나 같은 경우는 그걸 나 혼자 얼마나 고민하고 저렇게 하고 막 그랬었대. 그 저번에 보여줬었잖아요. 왜 내가 중국 갔었을 때 처음 글씨가 달라지기 시작한다. 왜 이렇게 위에서 그 누실명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놈하고 같이 이렇게 썼을 때부터 그때 자신감이 한번 생겨지니까 그 다음에는 접지를 못하겠어. 답답해가지고. 한 번도 여러분 한 번만 그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하고 나면 근데 그래도 배운 게 그래서 그렇게 나와. 그걸 따라하려고 그래도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더 그걸 안 해야 돼. 그치? 말이 되나? 여러분 같이 특히나 여러분 같이 이런 성향 같은 그런 분들한테는 더 내가 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 그렇지 않으면 글씨 안 달려져. 달라질 수 없어. 내가 장을 지질게. 그치 뭐 장까지 지질 필요는 없지만. 진짜 장까지 지질 필요는 없죠. 중심이 따로 있어.
그냥 썼어. 근데 그 느낌은 좀 제가 말씀드리는 그 뜻과 이거 네, 이해가 알죠. 되시죠?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이죠? 예. 여기도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좀 약간 글씨가 이 중심을 한번 보자고. 중심을. 지금 요렇게 하고서 지금 약간 요렇게 됐다고. 이 양반은, 이 왕이지는 이게 심하지 않아. 지금 여기서도 약간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변화가 미묘한 하면서 작은 변화를 나타내. 근데 이런 것이 그 뒤에는 좀 강조를 하지. 그 후대에 가서. 근데 간격대가 일정하지가 않아. 이렇게 보면 여기도 넓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하나 이거 다 봤다니까, 이렇게. 근데 그전에는 저런 거가, 완정서가 또, 유명하고 하다 보니까, 심지어 어떤 서시 같은 데, 저것도 이제 간접어서 난정됐습니다. 네모칸을 쳤어요. 네모칸을 썼구나. 가로가 아니고 그냥 난정서가 다른 글씨보다는 그래도 좀 그러니까 그런 거가 있어. 두 가지 이유인데 아까 난정서가 다른 글씨보다는 좀 고라 글씨가 대소폭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 그런데다가 두 번째는 이걸 또 책장사들이 장산다고 그래가지고서 이현산이 이런 데서 나온 걸 갖다가 올림필방 이런 데서 확대 보내가지고 요만한 데다가 몇 글자씩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딱딱 접어서 들어가게끔 딱 좋아. 등등. 그러니까 공부 배우는 거가 죽으러 가는 길만 배워 내가 보면. 그러면서 물어보니까 이게 더 잘 보이고 좋대요. 맞아, 잘 보여. 진짜. 그리고 그 TV가 딱 이렇게. 원래 쥐약을 참 예쁘게 감았는데 이렇게 쥐약을 나쁜 데다가 이렇게 감아놓으면 쥐가 안 먹어. 그리고 그 옆에도 뭐 이렇게 향기도 하고 아무튼 뭐가 이렇게 분위기를 해놓는다 이렇게 잘. 진짜 쥐약 먹으러 나왔구나. 내가 쥐약 먹는다고 그래서 알았어. 아무튼 그렇게 한다고. 사실만 내가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많을까? 참 싫다. 우리가 되게 웃긴다. 근데 그게 뭐 주약이라고 우리가 전혀 생각이 안 나. 그치.